네, 저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토론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뭐랄까 나오는 표를 같이 말씀 나누는 걸 생각을 해서 처음 만들어갔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것부터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추후에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비대위 출범이 왜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 규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원인 규명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현재 그 비대위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활동이라든가 쇄신책 같은 것들이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위가 왜 출범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왜 추락을 했는가, 그리고 그 추락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나라당이 인정 오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보수라고 한다면 좀 전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유민주주의나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간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MB정부 하에서 과연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봇대 같은 걸로 상징하듯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듯 하다가 그것이 제1년도 못 가가지고 상생이 공생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이상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경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국회하고 정부 관련 법률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즉 정부 초기 또는 18개월 초기에는 상당히 우측으로 가 있는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후부터 2차가 저희가 2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18개월에 그때부터 1년 후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상당히 좌측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17대, 즉 지난 국회보다 훨씬 더 좌클릭한 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당에서의 위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상당히 좌클릭한 바람에 전체 국회 전체가 좌클릭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저는 그 MB정부가 상생과 공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상당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고 특히 한나라가 지지했던 그런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걸 거꾸로 본 것 같습니다. 즉 상생과 공생이라는 것 내지는 좌클릭을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보수라든가 이런 가치를 강하게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추락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비대위가 그 출발선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애초에 출발점을 잘못 설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구성의 문제에서도 하나 문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김종인 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를 확보해 지원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 분이라든가 이상돈 위원이나 또 이준석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비대위원 구성 자체가 과연 한나라당의 좀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말 무언가를 교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또 물론 당연직이라고 하지만 황우려 원내대표가 들어갔고 또 대변으로 당 대변으로 황영찬 대변인이 선정이 됩니다. 황영찬 대변인은 유일하게도 한미 FTA를 한나라에서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 대변으로 집어넣는 순간 저는 비대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출발점이 잘못 선정이 되면서 그 잘못된 출발 선상에서 잘못된 의견을 선정하고 따라서 또 결과적으로 엉뚱한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상돈 의원, 이준석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한나라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가 자기 당을 치유하는 그런 의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정말 당의 정체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공당으로서의 자기 생각조차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구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출발점 그리고 비대위원회 구성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비대위 활동은 당연히 이상한 방향의 최신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보수를 정당에서 빼느냐 안 빼느냐를 논란을 빚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복지 확대 문제로 방향을 잡았고요. 즉 좀 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쪽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좌측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쇄신책에 나타나는 건데, 복지 확대는 원조로 가서 민노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도 볼 때도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정도로 선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자율성 확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장 규제를 점점 더 확대하는 부분들로 구체적인 정책들은 좀 이따 다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재벌 규제에 대해서 여야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의 수월성 같은 걸 점점 더 포기하고 오히려 평준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나타난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그야말로 한나라당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그래도 용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의 경우에 나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천을 탈락시키고, 또 하나는 어떤 이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영주 교수 같은 경우도 공천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FTA가 논란이 되는 것이 두렵다 해가지고 김정은 본부장을 공천을 시키는 거 아니가지고 또 논란을 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이념이나 정체성이나 같은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 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제목도 보면 영혼과 철학과 시의 편승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한나라는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훨씬 더 좌측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좀 총선과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훨씬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